안녕하세요, 최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성우님이 질문하신 자녀 교육, 그러니까 중2, 초4 자녀들한테 금융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연이 있어서 이분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환경기고문에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을 썼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딱 보시다시피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애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죠. 국민학교를 다닐 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이제 제 친구들이 대부분 원했던 거는 그 당시 애들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뭐 장군이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가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세종대왕이거나 이순신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이제 저희 아들은 처음에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자이언츠 경기를 보면서 얘기를 했죠. 아빠, 저는 어떻게 하면 야구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 그래서 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야구를 계속했다 하더라도 네가 프로야구 선수가 될 확률은 한 1% 정도쯤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TV를 딱 보다 무한도전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죠. 또 애가. 그래서 아빠, 전 유재석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얘기를 했죠. 국세청에 등록된 연예인 숫자가 대충 2만 5천 명 정도쯤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가 2,500만 명이야. 그러니까 연예인이 될 확률은 0.1%야.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확률적으로 거의 없어.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그럼 이제 애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하게 됐는가 하면,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약간의 이제 금융에 대한 교육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참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이제 집에 딱 가니까 얘기하는 거죠. 아빠 피카츄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카츄를 사러 가서 피카츄를 이렇게 뒤로 넘기면 피카츄를 만든 회사가 나오죠. 요즘에 뭐 손오공이 만드는데 그 당시 정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가 얘기를 했죠. 아빠, 정실업에서 만든 피카츄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옆에 가면 이제 새우깡 있죠. 아빠, 농심에서 만든 새우깡 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 이름과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재밌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펀드에 가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시간이 지나서 그게 수익이 생긴 거죠. 그 수익금으로 유럽 여행을 한번 갔다 오게 돼요. 그런 다음에 애들은 이제 좀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벌어서 유럽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유럽 여행 갈 수 있구나. 그때쯤부터 이제 돈 혹은 투자 혹은 금융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 20살 정도쯤 돼서 수능을 치고 대학을 정하고 전공을 정할 때쯤 돼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금융에 대한 공부와 경영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아빠가 왜 이렇게 좀 심각하게 개입을 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들이 97년생입니다. 97년도에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은 IMF죠. 제가 IMF 때 받았던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성장이 꺾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종신고용에 가까웠는데 집단이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도대체 나는 나의 힘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새로운 밀레니얼이라고 얘기를 해서 21세기에 대한 특집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이제 신문 기사를 쭉 보고 있었는데, 요즘에 태어날 애들은 120살까지 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라운 생각을 하나 하게 되는데, 저희 딸이 95년생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아들내미는 97년생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에 죽는구나. 근데 우리 아들은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 22세기에 죽는구나.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살아야 될 텐데 얘네들한테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제가 가장 강렬하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어떤 직업이 가장 안정적일까라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기고문에 썼는데 액티브 인컴이 있고 패시브 인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액티브 인컴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죠.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겁니다. 패시브 인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원이 되면 판단에 대한 보상을 받고, 주주가 되면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냉장고에 딱 봤더니 모든 부자들은 다 패시브 인컴 사이드에 있지, 아무도 액티브 인컴 사이드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부자다, 빌 게이츠가 부자다, 워렌 버핏이 부자인 것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 일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들이죠. 뭐 대한민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들한테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패시브 인컴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직업인 것 같아, 투자자야말로 가장 안전한 직업인 것 같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20살까지 공부를 했고 60살까지 일을 했고 70이 되면 사망을 했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기간이 40년이고 돈을 쓰는 기간이 한 10년 정도쯤, 혹은 액티브 인컴이 40년, 패시브 인컴이 10년 정도쯤 됩니다. 저희 세대는 한 25살까지 보통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5세 정도쯤 되면 은퇴를 하고 저희는 한 85세 정도까지 삽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인 저희 아들은 한 30살까지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50세가 되든 55세가 되든 뭐 그때까지 일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컨 삶을 살든지 서드 삶을 살든지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겠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액티브 인컴이라고 하는 시대가 이만큼이고 패시브 인컴이 이만큼 짧았다면, 즉 투자자로 사는 삶이 짧았다면, 지금은 저희 세대는 그 세대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그 다음 세대는 훨씬 더 긴 세대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애들한테 금융에 대해서 이제 알려줘야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건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해도를 높일 것인가,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성공 경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다 여러 군데에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모가 인지를 하는 류의 것들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